이번 영상에서는 프로세싱의 P-그래픽스를 사용해서 플로렌스 게임의 드로잉 요소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로렌스 게임에서 드로잉 요소를 여러 번 볼 수 있었죠. 플로렌스가 그림을 그리는 부분부터 미래를 꿈꾸거나 감정이 변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포토샵에서라면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만들지 쉽게 예상이 되실 텐데요. 두 개의 이미지를 두 개의 레이어에 나누어서 배열해 놓고 위에 있는 레이어의 이미지를 지워주면 게임에서의 인터랙티브 요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딩으로 구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포토샵에서 늘 다루었던 이런 레이어 나누는 작업을 프로세싱에서 코드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짜기 위해 우리가 그래픽 작업을 먼저 해야 될 텐데요. 그래픽 작업은 굉장히 단순하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스케치북 위에 우리가 그림 그리는 이미지가 먼저 올라와 있고요. 그 위에 커버가 될, 나중에 지워질 이미지가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 이 커버 이미지는 바닥에 있는 여우 이미지와 스케치만 제외하면 동일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우개 툴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이런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커서, 지우는 작업을 코딩으로 구현할 때 사용할 브러쉬, 마지막으로 이전 프로젝트에서도 많이 사용했었던 홈 버튼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한번 먼저 보죠. 기본적인 이미지들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두었고요. 한번 실제 인터랙션을 만들기 전에 기본적인 배치에 대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P-이미지 객체 5개가 위치하고 있고요. 드로우 노트, 드로우 커서, 드로우 브러쉬, 그리고 커버, 홈, 이렇게 5개의 P-이미지 변수가 선언이 되었고, 아래에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P-그래픽스라는 또 다른 어떤 요소가 이제 처음 보이는데, 이 요소가 바로 우리가 다룰 레이어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 요소입니다. P-그래픽스, 프로세싱 그래픽은 P-이미지와 거의 동일한 그래픽 요소인데, 화면 밖에 그래픽 버퍼에 그려야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해보면 P-이미지는 우리가 사전에 만들어둔 JPG나 PNG 같은 이미지 파일을 로드 이미지를 통해 메모리로 불러와서 사용한다면, P-그래픽스는 우리가 이미지 명령으로 캔버스에 불러올 이미지 자체를 가상의 버퍼, 메모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그래픽스 객체를 우리가 하나의 레이어처럼 사용해서 하나의 레이어 내부에서만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그래픽스 타입으로 하이드 스트로크라는 변수도 하나 선언을 해줬고요. 한번 셋업 부분, 초기화 부분이죠. 우리 알고리즘, 우리 어떤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초기화, 밑작업들을 해주는 그 셋업 부분에는 먼저 사이즈는 1000에 700, 가로 1000, 세로 700 픽셀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드로우 노트에는 로드 이미지, 드로우 노트 .png 파일, 여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노트 이미지고요. 그리고 커버는 로드 이미지 명령으로 cover.png 파일, 똑같은 노트의 이미지지만 여우 그림이 없는 하얀 노트 이미지 파일이고, 드로우 커서는 우리 지금 이전 커서들과는 다르게 이런 스케치 인터랙션에서는 이런 점선으로 표시된 원형의 커서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드로우 브러쉬는 단순히 네모나거나 동그란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올가닉한 브러쉬의 어떤 스트로크 이미지를 사용해주면 조금 더 현실감 있는 인터랙션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홈 버튼, 여기 있는 홈 버튼을 home.png 파일을 로드해 주는 걸로 불러왔고요. 여기에 이제 또 새로운 코드가 하나 들어가는데, 하이드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P-이미지는 로드 이미지로 외부의 이미지 파일들을 불러왔다면, 하이드 스트로크는 메모리 버퍼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수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로드 이미지가 아니라 create graphics, 아예 내가 그래픽을 하나 만들 거야 하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캔버스 사이즈와 동일한 가로 1000 픽셀에 세로 700 픽셀로 정의를 해줬고요. 그리고 윈도우의 하얀 화살표를 지우기 위해서 노 커서 명령어로 이렇게 셋업이 맞춰졌습니다. 자, 그리고 드로우 부분에는 별게 없죠. 이미지 명령어를 통해서 드로우 노트를 제일 밑에 깔아주고, 그 위에 커버 이미지, 그리고 홈 버튼, 마지막에 우리 커서가 마우스를 따라다니도록 X좌표, Y좌표에 마우스 X와 마우스 Y를 이렇게 배치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드로우 노트만 보이기 때문에 여우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커버 이미지도 같이 표시를 해라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커버 이미지에 가려서 뒤쪽에 있는 여우 이미지는 안 보이게 되고, 우리가 나중에 지우개로 위에 있는 커버 이미지를 지우게 되면 뒤쪽에 있는 레이어인 여우 이미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코드를 한번 같이 짜보죠.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커버 이미지의 특정 픽셀들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드로우 노트에 있는 이 스케치 화면들이 보이게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하이드 스트로크, 이 크레이트 그래픽스로 만든 이 하이드 스트로크를 바로 어떤 픽셀들을 지울지 결정하는 그런 브러쉬의 위치를 잡는 기준이 되게 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하이드 스트로크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드로우 브러쉬가 그려지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크레이트 그래픽스로 가로 1000픽셀, 세로 700픽셀짜리 그냥 텅 빈 공간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픽셀 데이터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명령어를 사용할 건데, 첫 번째는 하이드 스트로크 안에 begin draw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하이드 스트로크 안에 end draw라는 명령입니다. 이 begin draw와 end draw, 이 두 가지 명령어를 가지고 우리는 컴퓨터한테, 야 컴퓨터야, 지금부터 내가 그리는 도형이든 아니면 이미지든 무언가를 그리는 행위들은 프로세싱의 기본 캔버스에 그리는 게 아니라 이 하이드 스트로크라는 가상의 이미지 레이어 안에 그리는 거야 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egin draw와 end draw 안에 적용시키는 명령어들은 바로 하이드 스트로크 레이어에서 독립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쉽고요. 자, 그래서 저는 하이드 스트로크 이미지의 배경을 백그라운드 명령어로 255 하얀색이라고 칠하라고 명령을 줬고요. 그리고 하이드 스트로크 레이어 안에 이미지 명령어로 우리가 로드시킨 드로우 브러쉬 이미지를 마우스 X좌표와 마우스 Y좌표에 따라가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상의 이미지지만 우리가 이미지 명령어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미지 하이드 스트로크 이미지를 0,0에 위치시켜라.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흰 바탕에 언제나 드로우 브러쉬 이미지가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다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버 이미지에 정확히 어떤 픽셀들을 투명하게 만들지를 정하는 기준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하이드 스트로크 이미지 안에서 흰 픽셀은 그대로 남겨두고 검은색 픽셀들만, 이 스트로크 이미지가 적용된 검은색 픽셀들만 바로 그 위치에 있는 커버 이미지의 픽셀들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이드 스트로크 이미지는 잠깐 주석 처리를 해서 보이지 않게 하고요. 조건문을 적어야겠죠. 항상 아무 때나 하이드 스트로크 이미지의 검은색 픽셀을 커버 이미지에서 투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언제만 마우스를 눌렀거나, 마우스를 눌렀다는 거는 터치스크린에서는 터치를 했을 때만 하이드 스트로크의 검은 픽셀들을 커버 이미지에서 투명하게 만들어라 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조건문을 하나 적고 마우스 프레스드, 마우스가 눌렸을 때만 어떻게 해라? 이 밑에 있는 연산들을 실행해라 라고 한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커버와 하이드 스트로크는 이미지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문으로 그 친구들을 하나하나 편하게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미지 변수인 p이미지와 p그래픽스의 모든 픽셀 정보들을 하나의 배열로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바로 loadpixels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커버 이미지의 모든 픽셀 정보를 하나의 배열로 만들어라, loadpixels 라고 명령을 주고요. 커버뿐만이 아니라 하이드 스트로크의 픽셀 정보들도 우리는 필요하죠. 그래서 하이드 스트로크의 모든 픽셀 정보들을 배열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픽셀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 하이드 스트로크 안에 있는 모든 픽셀들을 검사를 해서 이 픽셀이 하얀색이면 커버 이미지의 픽셀을 그대로 놔두고, 하이드 스트로크의 픽셀이 검은색이면 커버 이미지의 픽셀을 투명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가로 1000픽셀, 세로 700픽셀이니까 우리는 70만 개의 픽셀들을 검사를 해야 돼요. 그걸 일일이 적는 건 너무 귀찮으니까 여기 반복문을 사용해서 홈은 반복해라, 그리고 int i는 0, 기준이 되는 변수는, 이 반복의 기준이 되는 변수는 i가 될 거고 얘의 초기값은 0이 될 거다. 그리고 i가 얼마보다 작은 동안 커버의 모든 픽셀들의 개수보다 적은 동안에는 계속 반복을 해라. 한마디로 하이드 스트로크의 픽셀들의
모든 개수보다 작은 동안에는 계속 반복해라 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모든 픽셀 정보들이 있는 하이드 스트로크의 픽셀즈의 0번부터 제일 끝번까지 모든 픽셀들을 검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준값 i의 변화가 없으면 영원히 그냥 반복만 될 뿐이니까 i++ 한 번 반복이 될 때마다 i는 1씩 증가를 해라 라고 코드를 준 거죠. 자, 그럼 이 반복문 안에서 계속 무언가 조건문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만약에 하이드 스트로크의 픽셀즈 중에 현재 내가 판단하고 있는 픽셀이 어떤 색이면 컬러 0, 검은색이면 어떻게 해라? 커버 이미지의 픽셀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픽셀을 투명하게 만들어라 라고 해야겠죠. 투명은 뭘까요? 투명은 어떤 컬러 값이 됐건 알파 값이 0인 게 바로 투명한 픽셀이겠죠. 우리가 컬러 명령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컬러 함수의 매개 변수가 하나일 때는 그레이스케일 컬러를 의미하는 거죠. 0부터 255까지 0은 제일 검은색, 255는 하얀색으로 그레이스케일을 우리가 표시하는 거고, 컬러 함수에 3개의 매개 변수가 있을 때는 각각의 자리가 레드, 그린, 블루, RGB 값을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안에 매개 변수가 4개이거나 혹은 2개일 때 컬러 값 외에 하나의 매개 변수가 더했을 때 그 다른 하나의 매개 변수는 바로 알파 값, 투명도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컬러 0,0의 경우에는 사실 이 앞에 0 검은색은 의미가 없죠. 중요한 건 두 번째 매개 변수인 이 0. 뭐가 됐든 이 픽셀의 컬러를 투명하게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 되는 거죠. 자, 이걸로 끝나면 좋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명령을 해줘야 될 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커버 이미지를 업데이트 픽셀즈 해라 라는 명령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미지로부터 이미지의 모든 픽셀들을 로드 픽셀즈 명령을 통해서 각 이미지의 픽셀즈라는 배열 안에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고 지금 수정하고 변화시킨 이 픽셀즈는 이미지로부터 받아온 픽셀 정보의 배열일 뿐이지 실제 이미지를 우리가 변화시킨 건 아니죠. 그래서 업데이트 픽셀즈는 현재 내가 변화시킨,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꾼 이 픽셀즈 배열을 해당 이미지에 적용시켜라 라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 픽셀즈 명령어가 있어야만 내가 픽셀즈에서 변경시킨 픽셀의 변화값들이 실제 이미지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처음에는 커버 이미지가 그 밑에 있는 드로우 노트에 스케치를 가리고 있고, 만약에 사용자가 클릭한 채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위에 있는 커버 이미지의 픽셀들이 투명하게 되면서 아래에 있는 드로우 노트에 이 스케치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플로렌스에서 나왔던 어떤 드로잉하는 인터랙티브 요소들을 프로세싱에서 구현을 봤는데, 사실 이 방법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우리는 포토샵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개념들을 프로세싱에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처럼 가상의 이미지인 하이드 스트로크를 만들어서 그 두 개의 이미지를 숨겨진 마스킹 레이어처럼 사용을 해서 커버 이미지의 픽셀들을 투명하게 만들었지만, 사실 여기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죠. 바로 우리가 지금 쓸데없이 1000 곱하기 700 사이즈의 이미지의 모든 픽셀들을 다 검사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지만 하이드 스트로크 이미지 안에서 이 검은 브러쉬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는 건 컴퓨터가 70만 개의 픽셀을 매 프레임마다 계속 체크하고 하나하나 픽셀들마다 이게 흰색인지 검은색인지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쓸데없는 하얀색을 위해서 지금 검사를 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비효율성이 단순한 어떤 짧은 컨텐츠나 아니면 작은 습작의 프로젝트에서는 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잡하고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런 작은 비효율들이 모여서 이제 동작하는 프레임이 점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메모리에 누수가 발생해서 얼마 못 버티고 프로그램이 꺼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코드에서 비효율을 줄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컴퓨터가 체크하는 흰색 픽셀의 개수를 줄이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는 이 노트 안에서만 흰색인지 검은색인지를 판단해라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하이드 스트로크라는 숨겨진 레이어 없이 바로 이 마우스 위치에 드로우 브러쉬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드로우 브러쉬 안에서의 픽셀 정보들만을 가지고 그걸 커버 이미지에 적용시켜서 마우스 움직임만 가지고 커버 이미지의
특정 픽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투명한 픽셀로 만들 수도 있겠죠. 프로그래밍에서 그러한 요소들, 어떻게 하면 내가 불필요한 연산들을 줄이고 컴퓨터의 컴퓨테이션 파워들을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을 할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작업하실 때 고려를 해본다면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의 창작 도구로 활용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로우 브러쉬 안에 있는 픽셀들만 체크를 해서 그걸 커버 이미지에 적용하는 코드도 영상 하단에 첨부를 해 두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한 효율적인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